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고양이를 편애하는 채널 냥신냥왕입니다. 자, 집사님들 하루에도 몇 번씩 홀린 듯이 만지게 되는 그거. 맞습니다. 말랑쫀득,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 바로 고양이 발바닥 젤리죠. 꼬순내 맡으려고 코 박고 말랑함에 중독돼서 조물조물 만지고. 우리에겐 이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작고 귀여운 젤리가 단순한 귀여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성적표 같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그냥 젤리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젤리의 작은 변화가 사실은 집사, 나 아파 하고 외치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평범한 집사가 아닌 양이의 발바닥만 보고도 건강을 읽어내는 명탐정 집사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귀한 양이 이름 한 번씩만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젤리 탐구에 앞서서 이 발바닥이 고양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에겐 그냥 귀여운 젤리, 꾹꾹이용 도구 정도로 보이지만 고양이에게 발바닥은 최첨단 하이테크 장비 그 자체입니다. 먼저 고양이 발바닥은 엄청나게 예민한 센서예요. 바닥의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주변에 사냥감이 있는지 혹은 위험이 다가오는지 파악하는 레이더 역할을 하죠. 밤에 불 꺼진 집안을 우다다 뛰어다니면서도 가구에 부딪히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과 탄성 섬유로 이루어진 이 푹신한 패드는 점프할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최고급 에어 쿠션 역할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사뿐히 착지하는 우아한 몸짓 뒤에는 이 완벽한 충격 흡수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발바닥에서는 페로몬이 분비돼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기능까지 한답니다. 스크래처를 긁는 건 발톱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긴 내 구역이야, 얼씬도 하지마 하고 도장을 쾅쾅 찍는 행위인 셈이죠. 이처럼 발바닥은 고양이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하고 복합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기관에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젤리의 색깔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사랑스러운 분홍색 젤리죠. 이건 사람 피부색처럼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 결정돼요. 보통 하얀 털이나 밝은 색털을 가진 고양이들이 분홍 젤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피부 아래 혈관이 비쳐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 흥분하거나 더우면 혈액이 몰려서 젤리가 더 붉고 진한 분홍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이건 마치 사람이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검은색이나 갈색 털을 가진 고양이들은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발바닥 젤리도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고요. 삼색이나 카우스처럼 여러 색의 털을 가진 고양이들은 발바닥 젤리도 알록달록, 여러 색이 섞인 포도 젤리나 알사탕 같은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중요한 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고유의 젤리 색깔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냥이 젤리가 분홍색이 아니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유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젤리 색깔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적신호는 바로 창백해진 젤리입니다. 원래 분홍색이나 붉은 기가 돌던 젤리가 눈에 띄게 하얗거나 창백하게 변했다면 이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혈액 속 적혈구가 부족해지는 빈혈의 강력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빈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영양 부족, 내부 출혈, 심부전이나 골수 질환 같은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젤리가 창백해지는 것과 동시에 고양이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잠만 자려고 하거나 잇몸이나 코, 귀 안쪽도 하얗게 변했다면 지체 없이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쇼크 상태에 빠졌을 때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바닥이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한 후 고양이의 젤리가 창백하다면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즉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창백한 젤리는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는 조용한 비상벨과도 같습니다. 우리 냥이가 유령처럼 하얗게 질려가고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노란색 젤리입니다. 아니, 귀여운 냥이 발바닥이 무슨 바나나 우유도 아니고 노랗게 변하다니 상상이 잘 안 가시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발바닥 젤리뿐만 아니라 잇몸, 귀 안쪽, 눈의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했다면 황달을 의심해야 합니다. 황달은 빌리루빈이라는 노란 색소가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는 간이나 담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간염, 강영화, 지방간, 담관 폐쇄 등 다양한 간 질환이 황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릴 만큼 문제가 생겨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황달 같은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욕 부진, 구토, 체중 감소, 무기력함 같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혹시 바닥이나 카펫에 뭘 묻히고 다녀서 노랗게 된 건 아닌지 한번 닦아보시고 닦아도 여전히 피부 자체가 노란빛을 띈다면 한시가 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수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란색은 경고의 색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가장 위급한 신호일 수 있는 파란색 또는 보라색 젤리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만약 고양이의 발바닥 젤리가 푸르스름하거나 보랏빛을 띈다면 이는 청색증을 의미합니다. 청색증은 혈액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매우 위급한 증상입니다. 우리 몸의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 때문인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피가 검붉은 색으로 변하고 이게 피부를 통해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이죠. 심장질환, 폐렴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혈전 또는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때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젤리가 파래지는 것과 동시에 숨을 헐떡이거나 호흡이 가빠지고 혀나 잇몸까지 파랗게 변한다면 이건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24시 동물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오히려 고양이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젤리는 우리 냥이가 지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생명이 위급하다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SOS 신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색깔 다음으로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바로 온도입니다. 집사님들은 다들 아시죠? 고양이는 사람보다 평균 천이 높아서 보통 38도에서 39.5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지면 항상 따끈따끈하게 느껴지죠. 발바닥 젤리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발바닥만 만졌을 때 왜 이렇게 뜨겁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감이 느껴진다면 몇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몸 전체에 열이 나는 발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천이 오르면서 발바닥도 함께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때는 발바닥뿐만 아니라 귀나 배 쪽을 만져봐도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질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발바닥 자체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부위만 국소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딘가에 긁히거나 찔려서 상처가 났는데 그 부위에 세균이 감염되어 골맞을 때 발바닥이 붓고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린 양이가 밤새 우리가 모르는 파쿠르 훈련이라도 한 건지 아니면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발바닥이 뜨겁고 식욕부진이나 무기력함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천을 재보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발바닥이 비정상적으로 차가울 때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추운 겨울날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거나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는 일시적으로 발바닥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따뜻한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이 계속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이건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천증입니다. 특히 아기 고양이나 노령묘, 기저질환이 있는 고양이들은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 저천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몸을 덜덜 떨거나 움직임이 둔해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즉시 담요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실내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혈전이 생기는 등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가장 끝부분인 발까지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발바닥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뒷다리 쪽 발바닥이 유난히 차갑고 뒷다리를 저는 증상을 보인다면 대동맥 혈전색 전증 FAT과 같은 매우 위험한 질환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양이가 그냥 수족냉증 이려니 하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젤리의 촉감, 즉 수분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양이 발바닥에는 땀샘이 분포해 있어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바닥에 땀이 나는 족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대 위에 흥건하게 찍혀 있는 고양이 발자국, 아마 많은 집사님들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영역 표시를 이렇게 격하게 한 애가 아니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증거랍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평소에 계속 발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면 다른 자율신경계 문제나 통증, 불안장애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불안할 때 식은땀을 흘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끊임없이 무언가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최근 생활 환경에 변화는 없었는지, 다른 고양이나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촉촉한 젤리도 좋지만 흥건한 젤리는 우리 냥이의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바닥이 너무 건조하고 갈라질 때도 문제입니다. 사람도 겨울철에 손발이 트는 것처럼 고양이도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발바닥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 실내나 모래 중에서도 수분을 많이 뺏어가는 종류의 모래를 사용할 경우 젤리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 정도의 가벼운 건조함은 고양이 전용 발바닥 보습제를 발라주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조함이 단순한 환경 탓이 아닐 경우입니다. 심한 탈수 상태일 때도 피부와 발바닥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구토나 설사를 심하게 해서 체내 수분을 많이 잃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목덜미 피부를 살짝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돌아온다면 탈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특정 영양소, 특히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을 때도 피부 장벽이 약해져 발바닥이 건조하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습제를 발라줘도 나아지지 않고 갈라진 틈으로 피가 나거나 고양이가 아파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수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까칠까칠한 젤리는 냥이의 몸이 목마르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젤리가 퉁퉁 붓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 발바닥이 평소보다 부어있거나 만졌을 때 물컹한 느낌이 든다면 형질세포성 족부 피부염, 필라마셀, 포도데마타이티스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해 필로풋, 즉 비계발이라고도 불리는 병입니다. 면역계 이상 반응으로 인해 발바닥 패드에 형질세포라는 염증세포가 과도하게 침투하면서 젤리가 말랑한 베개처럼 퉁퉁 붓고 심하면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피부가 벗겨져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고양이가 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집사가 알아채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로 여러 발바닥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FIV 감염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바닥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FIV 검사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은 편이지만 재발이 잦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냥이 발이 갑자기 솜방망이처럼 퉁퉁 부었다면 귀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데려가 보세요. 발바닥을 만지다가 무언가 덩어리나 혹이 만져진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작은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굳은 살일 수도 있고 고양이 여드름처럼 피지선이 막혀 생긴 작은 낭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것이 악성 종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발병하는 종양 중에는 편평상피암이나 흑색종처럼 피부에 생기는 위험한 암도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이나 발바닥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기 쉬운 곳 중 하나입니다. 만약 만져지는 혹의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출혈이 있거나 고양이가 그 부위를 계속 핥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즉시 조직검사를 통해 정확한 정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덩어리가 암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악성 종양일 경우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가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며칠 더 지켜보자는 아니란 생각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젤리를 조물조물 마사지해주는 것은 냥이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강 체크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혹시 고양이 발바닥에서 구수한 팝콘이나 꼬릿한 된장 냄새, 일명 꼬순내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많은 집사님들이 이 냄새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하죠. 사실 이 냄새의 정체는 고양이의 땀과 피부에 사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채취입니다. 특히 프로투스나 휴도모나스 같은 박테리아가 이런 구수한 냄새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면서 침에 있는 세균이 발바닥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화장실 모래를 밟으면서 다양한 미생물과 접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이 합쳐져 우리 집사들을 홀리는 마성의 꼬순내가 탄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에 나는 은은한 꼬순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신호이니 안심하고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오히려 발바닥에서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것보다 적당한 채취가 나는 것이 정상적인 세균총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고양이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식별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 냥이의 발바닥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그니처 향수인 셈이죠.
하지만 평소에 나던 구수한 꼬순내가 아니라 참기 힘든 악취가 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큼한 식초 냄새나 썩은 냄새, 비린내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상처가 났는데 그 부위를 계속 핥아서 2차 감염이 일어나 농이 차면 심한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잘 차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발을 저는 등 통증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냄새가 심하다면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벌려서 피부가 붉게 변하지는 않았는지, 진물이 나지는 않는지, 상처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톱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조갑주 위염이 발생했을 때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발톱이 살을 파고들거나 발톱이 부러지면서 감염이 생기는 경우죠. 만약 냄새와 함께 특정 부위를 고양이가 집착적으로 핥거나 깨문다면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느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꼬순내가 썩은 내로 변했다면 즐길 때가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때입니다. 고양이가 특정 부위의 발바닥을 지나치게 핥거나 깨무는 행동, 오버그루밍. 역시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깔끔한 동물이라 그루밍을 자주 하지만 유독 한쪽 발만 집요하게 핥고 심지어 털이 다 빠질 정도로 깨문다면 그 부위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통증이나 가려움증입니다. 발바닥의 작은 가시나 유리 조각, 혹은 뜨거운 것에 대인 화상, 벌레 물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핥는 것이죠. 집사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상처나 이물질이 원인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원인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로도 오버그루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새로운 반려동물의 등장,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분리불안, 지루함 등이 원인이 되어 강박적으로 발을 핥는 시민성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발바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행동이 계속된다면 수의사나 고양이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여 스트레스 원인을 찾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특정 발을 땅에 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고양이는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어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리를 전다는 것은 그만큼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발바닥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발바닥 젤리나 발가락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 가시나 유리 조각 같은 이물질이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뜨거운 아스팔트나 난로에 발을 대어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요. 발톱이 너무 길어서 부러지거나 살을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만약 발바닥에 외상이 없는데도 계속 다리를 전다면 발목이나 다리 관절의 염좌, 골절 혹은 관절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령묘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걷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관절 통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다리를 전다면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들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고양이들을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발바닥에 박힌 이물질입니다.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아 집안 구석구석, 때로는 바깥 세상을 탐험하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유리 조각, 압정, 식물의 가시,
혹은 부서진 장난감 파편 등이 발바닥에 박힐 수 있습니다. 특히 굵은 입자에 우드 펠렛이나 두부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 부서진 모래 조각이 발가락 사이에 끼어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다리를 절거나 특정 부위를 계속 핥거나 발을 만지려고 하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이물질이 박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밝은 곳에서 발바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핀셋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박혀 있거나 제거 후 출혈이 심하다면 무리하게 빼려고 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거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출냥이나 산책냥이의 경우 외출 후에는 반드시 발바닥을 닦아주면서 이물질이 박히지 않았는지, 상처는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바닥 젤리 건강은 발톱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 발톱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톱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톱이 너무 길어지면 고양이가 걸을 때 발톱이 바닥에 먼저 닿아 발가락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심한 경우 발톱이 안쪽으로 휘어 자라면서 발바닥 젤리를 찌르는 내성 발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노령묘나 비만묘는 발톱이 자연적으로 마모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집사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 줘야 합니다. 반대로 발톱이 세로로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영양 부족이나 특정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며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발톱을 깎을 때는 혈관이 있는 분홍색 부분 퀵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혈관을 잘라 피가 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지혈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등으로 지혈해주면 됩니다. 주기적인 발톱 관리,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냥이의 편안한 걸음걸이를 위한 집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소중한 우리 냥이의 젤리,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보호와 관리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의 압정이나 유리 조각 등 고양이가 밟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항상 확인해 주세요. 둘째, 너무 건조한 환경은 젤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할 때는 가습기를 사용해 적정 습도 40율 60%를 유지해주면 고양이의 호흡기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와 발바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이 유난히 건조하고 갈라진다면 수의사의 추천을 받아 고양이 전용 발바닥 보습밤 발음룰을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이 쓰는 로션이나 바셀린은 고양이가 핥았을 때 해로울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셋째, 외출을 하는 고양이라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뜨겁게 다궈진 아스팔트는 화상을 입힐 수 있고 겨울철 길에 뿌려진 제설용 염화칼슘은 화학적 화상을 유발하거나 고양이가 그루밍하면서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수건으로 발바닥을 꼼꼼히 닦아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고양이의 반응을 통해 발바닥 건강을 체크하는 간지럼 테스트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물론 진짜로 간지럽히라는 뜻은 아니고요. 고양이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부드럽게 발바닥을 만져보면서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평소에는 발 만지는 걸 싫어하지 않았는데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갑자기 발을 빼거나 하악질을 하거나 심지어 집사를 물려고 한다면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안쪽에 염증이 있거나 작은 이물질이 박혀 있거나 관절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반대로 발바닥을 만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심지어 발가락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신경계 손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할 때는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부드럽고 짧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발을 잡고 주무르기보다는 쓰다듬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젤리를 터치해보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세요. 우리 냥이의 미묘한 반응 변화가 중요한 건강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집 냥이 발바닥 건강 체크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고양이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발을 검사하려고 하면 고양이는 당연히 싫어하고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고양이가 가장 편안하고 나른해하는 시간, 예를 들어 잠들기 전이나 무릎에 올라와 휴식을 취할 때를 공략하세요. 부드럽게 몸을 쓰다듬어 주다가 자연스럽게 발 쪽으로 손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첫째, 젤리의 색깔.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창백하거나 노랗거나 푸르스름하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둘째, 온도.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는 않은지 양쪽 발을 비교하며 만져봅니다. 셋째, 촉감. 너무 축축하거나 건조하지는 않은지, 혹시 갈라진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모양. 부어오른 곳은 없는지, 덩어리가 만져지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만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 사이사이와 발톱 상태까지 확인하면 완벽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냥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보상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양이는 발 만지기, 기존 기분 좋은 일 플스, 맛있는 간식으로 인식하게 되어 다음번 체크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 우리 고양이는 발 만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어떡하죠? 맞습니다. 고양이 중에는 유독 발 만지는 것에 예민한 발 만짐 거부냥들이 있죠. 발은 고양이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발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면 절대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집사와의 신뢰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아주 조금씩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둔감화 훈련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발 근처 다리 쪽을 아주 짧게 만지고 바로 간식을 줍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발등을 살짝 스치고 간식을 주고, 그 다음엔 발바닥을 1초간 터치하고 간식을 주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가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고양이가 참아줬다면 폭풍 칭찬과 함께 최고의 보상을 해주세요. 이 과정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고양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손길에 기분 좋게 젤리를 내어주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끝까지 허락해주지 않는 냥님도 계시겠지만요. 그 또한 존중해줘야겠죠. 자, 오늘 이렇게 고양이 발바닥 젤리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 냥이의 젤리가 그냥 귀엽게만 보이진 않으시죠? 이 작고 말랑한 젤리는 색깔, 온도, 촉감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건강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소통 창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냥이의 발바닥만 봐도 오늘은 컨디션이 좋군, 혹은 어라?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젤리 독심술사가 되셨습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모든 정보가
절대적인 진단 기준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인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냥이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들이 더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은 병원비 통장을 텅장으로 만드는 사고 뭉치들이지만 그래도 이 작은 생명체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집사 친구들에게 공유까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냥이의 젤리를 하루에 몇 번이나 만지시나요? 솔직하게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